자, 2번 문제는, 자, 1번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3번도 마찬가지고요. 자, 세트 문항이 아니라서 부담이 덜하죠. 자, 이번 문제 읽어보면은, 제시문 다의 인덕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자, 영어 제시문입니다. 그래서 해석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 인지과정이란 측면에서 이 부분 좀 중요하죠. 그죠? 이렇게 단서를 달아줬습니다. 인지과정이란 측면에서 제시문 다와 제시문 나를 비교하시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교 문제고, 다는 영어 제시문이고, 그죠? 제가 그렇게 해서 우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를 먼저 해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인덕션이 뭔지 설명이 되겠죠. 길지는 않아요. 길지는 않고 짧은 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시면은, 읽지는 않을게요. 읽지는 않고 보시면은, 자, 이게 인덕션이라고 알려진 거죠. 뇌 활동의 특징은 어떻게, 어떤 긍정적인 것이, 그죠? 어떤 긍정적인 것이 생산해내느냐, 반대의 거죠. 그죠? 대조적인 것,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우리 마음속에서 떠올리느냐, 생산해내느냐, 그죠?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대한, 그죠? 인간의 뇌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아주 분명한 그죠? 우리의 시각 시스템 그죠? 분명한 우리의 시각 시스템에서 아주 뭐 분명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색깔을 봤을 때 이 색깔이 뭐 레드등 아니면 뭐 이런 색깔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뭔가 뚜렷하게 만든다는 거죠. 집중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지 그죠? 반대편의 색깔 그죠? 그 주변에 있는 반대편의 색깔의 인지를 아주 집중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예에서 그린 혹은 뭐 화이트 그죠? 요렇게 뭐 예시가 나와 있고 우리가 뭐 빨간색의 사물을 봤을 때 우리는 그 주변에 그죠? 어떤 헬로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써있지? 후광 그죠? 그 주변에 어떤 후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 이 마인드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심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지? 지각이라고 볼 수도, 이게 지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함튼, 뭐,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정신 정도로 해석합시다. 그래서 반대 것을, 그죠?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 개념을 공식화할 수 있는데, 어, 어, 그 반대, 정반대, 그죠? 대조적인 거, 정반대의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어떤 것을 우리가, 개념을 인식을 할 때 반대 것과 동시에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뇌는, 여기서 이 부분은 이제 떠올리다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떠올리는데 이런 반대 개념들을 그죠? 반대 것들을 계속 연속적으로 떠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영어 해석을 해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읽어야 저도 말이 술술 나오니까 해설할 때 그래서 좀 힘들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보고 그 다음에 상상할 때 우리가 뭔가를 보고 상상할 때 자, 우리의 마음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반대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에서 어떤 특정한 사상이나 그죠? 어떤 뭐 엔터테인, 파티큘러 디자이어, 어떤 뭐 욕망이라든지 뭐 엔터테인이라든지 뭐 특별한 생각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우리의 문화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을 때 어떤 것들이 금지되었을 때 이러한 금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아주 그 금기된 바로 그것을 생각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지된 게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뭔지 모르겠고 우리는 이것을 컨트롤 관리할 수 없다는 거죠.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림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반대의 것들 사이에서 그래서 이런 어떤 요거는 뭐라고 했죠? 경향을 띠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욕망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관해서 생각하는 경향을 띠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떠듬떠듬 얘기를 했죠. 떠듬거리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즉각적으로 그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를 생각할 때는 그 반대의 것을 동시에 생각하지 않고는 떠올리기 힘들다는 거고, 심지어 색을 볼 때, 그죠? 이미지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색을 보면 반대 색깔, 정반대에 대비되는 색깔이 주변의 후광으로 비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보기 싫습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라를 보면은 들레즈는 이미지의 개념을 위에서 나왔던 어떤 시각 이미지하고도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미지, 위에서도 이미지, 똑같은 시각적인 정보입니다. 자, 운동 개념과 관련지어 인식론적으로 확장하고 영화를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로 재해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영화 얘기가 뒤에서 계속 나와요. 자, 그는 영화에서 카메라 역할에 주목했다. 카메라로 대표되는 영화적 기술은 인간의 지각작용과 마찬가지로 카메라와 비교하고 있어요. 무한한 이미지의 일부만 취할 수밖에 없으나, 그죠? 인간의 지각처럼 어떤 특정한 시점이나 의도에 구속되지 않아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눈이나 카메라나 정면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한계는 우리가 둘 다 똑같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눈이 우리 몸에 달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카메라는 그죠? 뭐 드론에 띄워서 위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더 가까이 볼 수도 있고 아주 멀리서도 볼 수 있고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은 자연적 지각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으로 운동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자, 들레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대상의 실제를 잠재성으로 보고 우리가 실제로 눈의 정면에만 보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 부분 외에 또 다른 측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실제한다는 점에서 잠재성이고 이를 현실성과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는 현실이고 그죠?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그죠? 그래서 영화는 스크린을 통해서 이미지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시각적 조건에 관계없는 운동의 이미지를 보여준다. 그죠? 카메라 자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의 흐름이 더 이상 제한된 시각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들레즈는 영화를 인간의 지각에 감지되지 않는 잠재성의 일부인 미세한 실제들을 포착해내는 새로운 사유의 길로 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운동하면서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비추는 그 자체가 잠재성을 드러내고 새롭게 사유할 수 있는 걸로 확장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도되는 어떤 색깔을 통해서 유도되는 어떤 반대편의 것죠. 색깔을 유도하는 것처럼 뒷부분에 가면 우리가 그죠 뭔가를 터부시하거나 그죠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반대의 것을.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도 카메라의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가 결국은 사유에 그죠? 요렇게 확장되어서 적용되고 있다. 이 논리가 생각으로, 사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두 번째 문단은 여기서 이제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가지고 중요한 내용이 없고 그냥 이제 카메라와 우리가 직접 보는 어떤 어떤 시각적 이미지와의 어떤 비교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평가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읽어보시면은 들레즈는 영화가 인간의 눈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의 눈에 달린 지각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 포착했다. 자, 그는 영화가 표상, 관습에 의해 지배되었던 우리의 사고에 새로운 충격을 던질 수 있다고 믿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아왔던 것 외에 카메라가 이러저러한 모습들, 잠재적인 모습들을, 사물의 잠재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보았던 그 모습 말고도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것들, 그죠? 확장되어서 관습,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뭔가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던져준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면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밝혀낸 것이다. 결국 들레즈는 영화가 인간의 시각을 극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핵심이죠.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새로운 사유로 창조할 수 있는 철학적 위상을 지닌 예술이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예술로까지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덕션이라는 얘기는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저절로 우리가 요약하면 저절로 정리가 될 것이고, 다만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위에서 나와 있는 우리가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여기서 인지과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비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인지과정은 처음에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생각으로 확대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영화의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술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에 그죠? 새로운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비교점이 될 것인가 라고 우리가 고민해 보면 우선 공통점은 이거예요. 공통점은 똑같이 방금 얘기한 그 내용이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뇌의 작용이니까 반사적인 거죠.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지 않은 거죠. 그죠? 의지에 따라서 떠오르는 게 아니죠. 그죠? 당연하게 그죠? 뇌의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죠? 자동 반사적인 거죠. 그죠? 수동적인 거고. 반사적이란 말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반사적으로 이렇게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도, 그리고 생각도 그렇게 떠올린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잠재성을 가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사적으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죠. 그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여기 수동이죠? 능동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술로까지,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뭐라 그럴까, 기존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평가하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뭐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한계 극복, 그런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문제 이 짧은 시간 안에 쓴다 그러면은 차이점이 뭐 많아봐야 두 가지고, 그죠? 요렇게 공통점과 차이점 지적을 하면은 서술해 주면은 적당하게 분량이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화여대 문제 풀어보시면은 복잡하게 막 차이점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이면 답이 다 끝났겠구나, 그죠? 이러면 답을 다 찾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답안 한번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밝혀낸 답안과 똑같은 거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제시문 다의 인덕션, 그죠? 이러한 인간의 두뇌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현실을 수용하기보다는 대조되는, 그죠?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반대되는, 이것도 똑같은 단어겠죠? 그리고 추구하게 만드는 인지 과정이다. 이것은 우리가 빨간색 문체로 보는 등등 해가지고 정리됐습니다. 그죠? 어떤 식으로 정리하든 상관없고, 대조하고 반대 이런 단어들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다는 두뇌 활동의 특징으로 현실로 존재하는 대상에 대한 대조 또는 반대 가능성을 상상하고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라는 거고, 이 글은 인덕션으로 표현된 두뇌 활동의 영향을 그죠? 시각에서 대상에 대한 개념화, 그리고 사회적 근거에 대한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핵심은 이거죠. 선천적인 이런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뭐 선천적도 좋지만 뭐 뒤에 거 뭐 후천적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반사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단어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동적이란 말도 좋죠. 수동적, 반사적 이런 두 개의 단어를 쓰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시각 인지가 이렇게 개념화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길어? 우선 이제 라를 정리를 하는데, 라는 무슨 정리부터 했구나. 뒤에서 비교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정리한 거 보면 제시문 라는 들레즈가 새로운 인식의 매개체라는 철학적 지위를 부여한 영화, 뭐 소재죠. 영화 소재고, 이건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카메라는 뭐 나오는 게 맞겠죠, 그죠? 카메라고, 그 다음에 인간의 눈을 비교하는 건데, 이렇게 신체적 구속, 그죠? 개념, 간섭, 신체적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의 지각으로는 감지되지 않는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드러내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리가 적절한가 좀 의문이에요. 위에서 썼던 내용 너무 이 부분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잠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의 시각과 달리 뭐 자유롭다, 이런 얘기 써가면서 나중에 이런 내용도 쓰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어쨌든 이건 단순 요약이니까, 요약 정리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한번 읽어보면은 제시문 다와라 모두 인지 과정을 고찰하면서 현실이란 틀에서 벗어나야 함을 공통적으로 강조한다.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게 제시문 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죠? 벗어나야 하나요? 저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라의 뭐 여기에서는 나오긴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즉 제시문 다는 두뇌 활동을 통해서 현실과는 대조적인 또는 반대의 가능성을 상상하고 추구한다고 주장하고, 위에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됩니다. 제시문 라는 들레즈의 예를 통해 현실성과 대립되는 상상의 실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영화의 카메라처럼 뭐 이렇게 등등 얘기가 벗어나요. 이 당위의 문제는 아닌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위에서는 그냥 단순 요약을 해놓고, 그죠? 비교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우선 논제에서 첫 번째 시표 앞부분까지가 요 정도 내용이 되겠고, 다와 라를 이렇게 정리할 거면은, 그죠? 뒷부분에 이렇게 쓸 거면 뭐하러 저렇게 정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하나로 쓰면 돼요, 그냥. 여기에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면 분량만 늘어나지 어떤 뭐 효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다와라를 정리를 했다. 그냥 우리 정리 정도만 얘기합시다. 근데 여기서 정리된 거는 이제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지과정 어느 정도.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비슷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쓰고 있습니다. 자, 다른 우리 현실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 두뇌라는 선천적인 이렇게 기관. 이렇게 쓰고 있고, 즉 현실과는 다른 가능성을 꿈꾸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타고난 인지과정이고 그 결과라는 주장이다. 그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들레즈의 주장처럼 인지과정은 현실 속 기존 개념, 관습 또는 신체의 구속 때문에 미세한 실제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이런 어떤 영화의 카메라는 그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런 구속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이 표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선택이 될 것 같고요. 쓰든 말든 우리가 시각을 통해서 이 부분 성취할 수도 있는 지각의 궁극적인 가능성을 오히려 영화의 카메라가 실현하는 것이고 현실의 개념 이런 것들을 탈피해야 이 정도 단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유기 이런 단어들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이점을 쓰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그러면 이 차이점이라면 서로 비교가 되려면 여기서는 뭐 수동 반사라는 얘기 나와야 되겠고 그죠? 여기서는 적극적이고 뭐 선천적이란 말도 뭐 씁시다 그죠? 그렇다고 이게 후천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고 여기 각각 대응되는 거죠. 서로 대응되는 수동이라면은 뭐 적극적인 거죠. 적극적이고 능동 그죠? 반사적인 게 아니라 어떤 뭐 실천을 해야 되는 그죠? 실천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관습에서 벗어나서 그죠? 새로운 사회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이거는 거의 해설 수준에 가까운 예시답안이라 참고할 거는 별로 없고요. 근데 글의 흐름만 보시면 되겠죠. 전반부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인덕션 이 정도만 해주면은 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뒷부분의 분량은 너무 많아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윗부분은 공통점이고 뒷부분은 차이점인데 그 과정에서 따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부터 여기까지 따로 우리가 다라를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뒤에 공통점과 차이점 쓰면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쓸 필요도 없고 글자 수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건 해설이지 예시답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첨삭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체크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